충북 청주FC 지원금 증액 논란입니다. 협약을 맺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지금 13개 팀, 특히 9개 지자체팀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전용구장도 없죠. 또 연습구장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2년 전에 예상을 못했나요? 청주 운동장이 열악하다는 거 알았고 내수 사용하기 힘들다. 축구에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너무 편파적이라고 봐요. 아하. 평균 관중이 근 4,000명 가까이 되는 정말 이 정도 예산을 쓰는 게 결코 아깝지 않다. 충북 청주 FC의 대변이거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출발 당시에 세금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충북 청주FC 그리고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증액 논란입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들 다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예, 박 의원님, 저는 별로 안 변호사님 좋아해요. 안 좋아하세요? 예. 그러면은 그 필드에서는 공격수로 활약했다는 뻥이 진실이네요. 그렇죠. 뻥이 진실이야. 돈 얘기가 딱딱할 것 같아서 농담부터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축구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FC 세금 블랙홀인가 경쟁력 강화인가입니다. 충북 청주FC가요 출범할 때 우리도 이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다뤘던 그렇죠. 주제이기도 한데 김현주 대표? 김현주 대표도 직접 출석해서 오셨었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차근차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20억이요 더 달라는 얘기 저 예산이 그렇죠. 어떤 상황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충북 청주 FC가 2년 전에 출범을 했잖아요. 당초 도하고 시에서는 각각 20억 원씩 합계 40억 원을 5년간 지원금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채 2년밖에 안 됐는데 충북 청주 FC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면서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고 시와 도는 이 일을 수락해서 이제 계산안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제출해서 양쪽 의회에서 지금 심사 중인데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 의견이 많이 상반되어 있고 시민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매년 40억 원씩 5년 동안 200억을 지원하고 받아서 운영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20억씩을 더 달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 이 방송이 나갈 즈음 되면 도의회, 시의회에서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될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예. 충청도의회에서는 아마 크게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도의회에서는 예. 시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는 좀 통과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예결위에서는 아마 통과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사실은 그 충북 청주FC가 특히 올해 정말 많은 관중도 동원을 했고 또 경기장을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 열성적인 그 서포터들의 응원과 우리 예. 시민들의 관심을 보는 것을 보고 맞아요. 많은 지원을 좀 약속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의 지역의 유지분들이라든가 예. 특히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충북 청주FC 홈 경기를 올해 많이 가보셨어요. 보시고 느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예산은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충북 청주FC가 탄생돼야 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이제 보고 보여줬죠. 확인하신 예.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셨고 문제는 지금 추가 플러스 알파적인 이 예산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도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40억 원씩 5년 동안 200억을 지원하고 받기로 약속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거를 20억을 더 달라는 건데 줘야 되는 겁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대체로 보면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뭐 프로축구 운영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대부분 인정을 하시면서 증액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예.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저처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제하시는 분들은 이에 증액 요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합의하고 약속했으니 이행하라 뭐 이런 뜻이구나. 그렇죠. 당초에 5년 시한을 잡고선 협약을 맺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공정성과 원칙이 좀 참 중요한 부분인데 5년간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또 내부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13개의 그 2부 리그 팀 중에서 9개 지자체에서 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인데 사실은 우리 청주와 충북에서 지원해주는 지자체 지원 예산이
지금 13개 팀, 특히 9개 지자체 팀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그리고 안산 그리너스하고 똑같이 올해 40억을 지원을 받았고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경기장을 보신 분들 특히 올해 이제 성적 갖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은 전반기에 성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 수급 문제라든가 정말 저희가 이제 축구에 관심이 많고 또 뭐 개인적으로 타 구단과도 좀 소통이 되고 논리는 게 뭐냐면 우리 청주 FC의 선수들의 구성이 너무 작습니다. 적다 보니까 사실은 체력적인 저하도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그것도 경기력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는 성적도 지난해보다는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 특히 청주 FC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전용구장도 지금 전용구장도 없죠. 또 연습구장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숙소도 또한 선수 전용 숙소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청주 FC 올 사람들은 똑같은 구단의 그 연봉을 받더라도 상대적인 이런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오기를 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앞부분에 선수층이 얇다. 네네. 결국은 뭐 지원비나 예산하고도 연관되는 이 맞습니다. 부분 때문에 일부 지면에 김현주 대표가 거짓말했다. 네. 창단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당연하죠. 이때 창단 당시에도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그걸 재정 지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반대를 할 때 설득했던 게 바로 김현주 대표거든요. 예. 그분이 그랬어요. 당초 약속한 액수만 줘도 충분하다. 예. 증액 요구 절대 없다. 오히려 줄여주겠다. 아하. 이런 식으로 장담을 해서 사람들이 뭐 거기다 승낙을 받아낸 거거든요. 예. 이게 2년 채 잉크가 채 마르자마자 증액해달라는 거는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건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지금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창단할 때 충남 아산 FC하고 안산 그리너스가 똑같이 40억을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근데 지금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70억을 예산을 지원해줬고 아하. 특히 아산 FC가 이번에 정말 획기적 성적을 내서 2부 리그 2위를 해서 승강제에 가서 최종 떨어졌긴 했지만 예. 요즘 안산시하고 충남도에서 30억씩 60억을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예. 올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성적도 올린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프로구단은 성적은 돈과 연계된 건 맞아요. 아하. 지금 뭐 그쪽 얘기하듯이 그건 맞지만은 예. 그런데 엄청난 성적 향상을 이루려면 엄청난 돈이 투자돼야 되거든요. 겨우 1년에 20억 더 투자한다고 사실은 1년에 20억 더 투자해봤자 지금 순위까지도 8위, 9위, 10위 예. 이 순위조차 유지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정도 돈 규모 증액으로는. 5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5위까지? 그만 또 몇 년 정도 달라졌어요. 지근한 예로 하나 이글스를 보세요. 매년 수년 동안에 FA로 돈을 얼마나만큼 투자했어요. 예. 근데 최하위권 벗어났나요? 만약에 그런 분들로 엄청난 성적을 거두려고 하면 눈에 확 띄는 실력을 거두려고 실적을 거두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20억은 가지고. 겨울한 소리밖에 못 밑 빠진 돈이 모르는 거다. 지금 말씀하시면 좀 좋은 비교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뭐 성적이 구단 운영비와 절대적인 비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변통통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프로스포츠는 좋은 선수 수급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지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바탕이 되고 맞아요, 중요해요.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수층이 얇게 되면 예. 이게 리그가 초반에는 가능합니다. 이게 선수들의 어떤 부상이라든가 또 체력자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선수층 두꺼운 팀들이 유리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청주 FC가 지금 전체 예산이라든가 선수 구성층을 보고서 10위 성적을 낸 게 예. 결코 적은 순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13개 구단 중에 10등 했는데 예, 10등을 했는데 예산 같은 경우로 따지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등 이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제가 드리는 거고 돈하고 따져보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전용 구장도 여건. 구장도 정말 좋지 않죠. 또 연습구장도 없죠. 지금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용 숙소도 없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자생력을 키우는 시간보다 주변 환경이 더 빨리 변했기 때문에 보조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안 됩니까? 2년 전에 예상을 못 했나요? 아하. 청주 운동장이 열악하다는 거 알았고 내수 사용하기 힘들다. 뭐 그다음에 저기 숙소 알았고. 없다. 다 알고. 알고. 그리고 그다음 물가도 오를 거 다 알고. 다 알고 2년 전에 몰랐다? 2년 전에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그때는 단지 지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문제 안 된다. 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럼 지금에서 결국은. 봤을 때는 창단을 목적으로 그렇죠. 한 얘기뿐이다. 그렇죠. 아,
그렇게 봐야 합니까? 2년 전엔 예상을 못했다는 말은 못하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금이 예. 36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타 구단 어떤 구단도 이 정도 자체 수입금을 내는 구단이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요. 예. 도에서 20억, 시에서 20억, 김현주 대표의 25억. 그 회사에서 출연한 회사 10억에서 금액 10억 플러스 운영 운영 수익금 수입. 예. 해가지고 한 6, 70억 가지고 예, 운영할 예. 수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수익금이 36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모든 구단에 비해서 수도권 구단에도 못지않게끔 수익금을 올리는 이런 알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됐다면 저도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체적인 노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 23일인가 K리그 대상식상에도 예. 충북 청주FC가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됐다고 해서 공로상을 특별수상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리그 20몇 개 중에서 뭐 3인가 뭐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 모범적 사례로 발표가 돼서 정말 공로상을 탈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 그게 특히 우리 구장을 갔다 오신 청주FC 구장 홈 경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느끼는 이 자긍심이나 자부심은 상당히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제가 올해는 좀 내년에는 꼭 모시고 제가 손잡고 가시겠습니다. 갈 때 또 그래도 저는 반대입니다. 이기면 그래도 더 많은 반대합니다. 행복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때 제가 꼭 이기려면 올해 지원을 해서 근데 이 얘기에다가 지금 앞서서 박 의원님께서 막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플러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도 보조금, 시 보조금들은 맞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걸로 이제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재반 여건도 굉장히 열악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청주 운동장이 상당히 잔디 열악하죠. 상태, 내수 경기장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거, 선수들의 컨디션 강화를 위한 뭐 클럽하우스 그렇죠. 이런 것도 클럽도 없고요.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혈세가 들어가니까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또 아우성이시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은 뭐 김현주 대표의 운영 방침 중에 제가 상당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예. 우리 청주나 충북에 있는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또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예. 기업 후원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각 기관과의 어떤 무슨 예를 들어 뭐 청주 문화예술인의 날 해갖고 예, 문화예술인을 초청한다든가 그 유료 관중 외에도 이렇게 서브 관중도 많이 동원해서 청주 구장이 많은 관중이 동원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도민과 시민들의 화합에 좋은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선수를 좀 수급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감독 선임 문제도 또 그런 문제까지 그렇죠. 다 해결이 된다면 아마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아까도 제가 비교를 했지만 충남 아산FC가 아산시와 충청 남도에서 30억씩 10억을 늘려받으면서 올해 성적 종합 2위를 냈던 거를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에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너무 편파적이라고 봐요. 아하. 이게 결국 50% 증액해주면 60억, 1년에 시와 도에서 60억을 지원해 그렇게 주는데 되죠. 이 돈이면 다른 비인기 종목이거나 다른 종목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저도 격투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조금 300만 원인가? 그것밖에 못 받아요. 저희 3천만 원, 대회 한 번 치는데 3천만 원 지출하거든요, 저희들. 근데 300밖에 안 해주거든요. 여기는 다른 300 종목, 치고. 이렇게 60억을 한 군데 몽땅 주면은 다른 비인기 종목이나 다른 종목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회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타 시도에 있는 선수들을 와서 또 여기서 좀 경기를 하고 이런 대회를 만든다면 또 시에서도 추가적인 보조금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전국대 같은 경우는 전국대에 대한 보조금 또 별도로 책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인기 스포츠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다른 스포츠의 비인기 종목들이 뭐 낙후되거나 보조금을 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 받으려고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FC가 유료 관중만 3,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초청 국민들, 시민들 초청한 것까지 치면 평균 관중이 약 4,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내 전체 경기를 따지고 보면 정말 이 정도 예산을 쓰는 게 예. 결코 아깝지 않다. 그리고 더 여기서 조금 더 성적을 낸다 그러면 우리 충북 도민과 시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적절한 예산 지원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 FC의 대변이거나 홍보이사를 하시지.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참고적으로 저는 저기 축구를 좋아하고요. 조기 축구 지금 현재 회장입니다. 아니 또 다른 거 충북 청주 FC에 뭐 맡고 계세요? 저는 맡고 있는 것 없습니다. 이게 다른 종목 얘기뿐만이 아니라 충북 청주 FC잖아요. 예. 충북 청주 네. FC에서 충청북도에서도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충북 청주 FC인데 홈 경기는 거의 청주에서만 열리죠. 발전하다시피 하니까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냐? 꼭 지원을 하려면 한 절반 정도만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도 관계자들이거나 아니면 청주시 외의 시군민들 예. 그런 분들은 그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그 한숨 주장. 쉬셨어요 지금 박 의원님 한숨 아니 쉬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충북의 그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구장 문제가 첫 번째 있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청주 경기를 왜 안 합니까? 프로스포츠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를 못 하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충북 청주FC도 사실은 충주나 음성이나 제천이나 이 구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구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충북 청주FC도 지금 충주나 제천이나 또 음성 같은 여러 구장을 지금 프로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구장으로서 가능한지 우리는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꾸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거 있고 또 지역 인재를 사실은 이 충북 청주FC가 있으면서 뭐 산하팀에 지금 운호고등학교가 산하팀으로 돼 있고 운호고등학교가 올해 이제 첫 1년 차로 1학년 학생들이 전체 25명 이렇게 성적을 올해 내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적을 지금 1학년으로 구성됐는데도 예. 그 친구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가게 되면 또 아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런 선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청주FC에서 또 그런 선수를 수급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선수 수급 문제도 알다시피 그 산하팀과의 또 선수들 계약이 다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수 선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청주는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 지원이 꼭 뭐 이게 경기 운영인 게 아니라 인재 충북의 인재 선수들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청주 시민이 충북 도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 근데 절반 정도가 청주 시민이에요. 충북도의 절반 그렇죠. 정도가 청주 시민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비율을 정한다면 충북도가 청주시의 절반만큼만 지원하는 게 절반만큼만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체 100이라고 본다면 33%는 충북도, 66%는 청주시가 부담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변호사님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 청주 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죠. 사실 아까 또 자꾸 비교가 되는 게 충남 아산FC를 제가 또 말씀드리면 거기도 충청남도에서 30억, 그러네요. 아산FC 30억을 지원해서 특히 올해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한번 올해 뭐 그 성적을 빗대어서 내년에 우리 충북 청주FC가 그런 효과를 내면서 좀 우리 국민과 시민들, 도민과 시민들에게 모두 사랑받는 구단이 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아니 하나 이글스는 몇백억을 더 했어도 수년 동안 했어도 그 성적이 그 성적이었어요.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만약에 충북 청주FC의 결과가 5위 이상으로 막 뛰어 올라갔다면 오늘 이런 논란들에 대한 논란이 아마 조금 적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에 상황을 좀 기대해 보죠. 어차피 굉장히 산고 끝에 지금 태어난 충북 청주FC잖아요. 잘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외침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처음에 출범 당시에요. 다른 지역에서 훌륭한 뭐 제도라고 벤치마킹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고 도에서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맞습니다. 지적도 있고 이거 뭐 어떤 얘기예요? 제가 그 전에 시연할 때 예. 그 프로축구 창단에도 또 많은 그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었고 특히 그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사실은 한범도 시장님이 이제 그 시장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준비됐던 내용인데요. 예. 2020년 그 출범을 준비하는 시기 때 그 대중교통과에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된 내용으로는 1년에 32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버스 중공제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저희 시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버스 회사에 지금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따져보면 이 정도 부담은 우리 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다는 상황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하. 근데 2021년 당초 시작하다 보니까 첫해. 첫해 2021년도에 320억이 들어간다는 예산을 깨고 510억이 들어갔습니다. 얼마요? 510억 원이요. 200억이나 더 들어갔어요? 2022년도에 660억 원, 어머나. 2023년도에 686억 원, 2023년 올해 717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올해 5년 만에 그 지난달에 200원이 버스 인상이 됐습니다. 버스 됐죠. 요금이. 예, 그러면 이게 운송 수입이 90억 정도가 증가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 예산에 지금 711억 원이 편성된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신민수 의원께서 도비 지원이 너무 약하다. 현재 약 3.5% 2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3.5%요? 예, 3.5% 5% 25억 정도를 좀 부담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예를 들어 뭐 경기도라든가 충청남도를 이렇게 빗대면서 도비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시구나. 예. 320억이면 될 줄 알았던 예산이 지금 배를 넘어서 700억도 모자라. 이런 상황. 뭐 박 의원님 말씀 들으면은 처음부터 시나 시의회에서 예측을 잘못한 책임이 제일 클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300억대였다가 지금 600억, 700억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던 것 같고 예측을. 예. 두 번째는 이 보조금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뭐 유류비, 인건비가 다 상승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상승할 건 당연하죠. 유류비, 인건비가 상승하니까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상승폭을 어떻게 관리하냐,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예. 도하고 분담 문제는 아까 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 4% 예. 전체의 3, 4%만 도가 부담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청주 시민도 뭐 FC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주 시민도 충북 도민이고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원래 충북 사무잖아요. 충북도 사무인데 청주시에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상을 부담을 해주는 게 맞죠. 그 비율을 따진다면 아까 똑같은 논리로 청주시가 부담하는 것의 절반 정도는 충북도가 부담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어쩌다가 이 모양.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뭐 당연히 현장 인력들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 뭐 유류비 상승이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 같은 게 있잖아요. 당연히 뭐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니까 열심히 안 해도 부족한 부분도 보전되니까. 그리고 또 경영 인력이거나 사무 인력도 확충하고 막 그것도 원래 축소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늘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만약 뭐 전액을 보조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거꾸로의 문제가 있어요. 거꾸로 문제가 뭐냐면 사모펀드 같은 데서 버스 회사로 인수하는 거야. 따박따박 국가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니까 얼마나 수익 좋은 장사예요. 그런 사례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야, 그다음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 부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뭐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두 군데 업체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체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뭐냐면 준공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의 버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버스 회사 운영의 어려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준공제면서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시에서는 특히 시장님 입장에서는 노선을 계속 확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계속 늘려주고 해야 되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게 시민의 발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요구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기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노선 확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버스에 사람 몇 명 타지도 않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거 엄청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이제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에도 적자가 나는데 사실은 공격적인 마인드로 사업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분이 차라리 중공인 탈퇴해서 내가 사업 방침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 한다면 이 정도 수익보다는 더 나을 수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에서 요구했던 버스 기사 확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퇴직금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누적된 적자가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더 챙겨줘야 된다. 아니면 버스 중공을 탈퇴해서 독자의 노선으로 버스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충분하게 예측이 못했던 부분이 이런 데서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세금 먹는 하마라는 우리 지적 엄청 우려 많이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느낌에서 조금 좀 일단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상승폭을 적정히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우선 이제 시혜자 부담 원칙이죠. 이용자들이 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버스 요금은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장 인력, 운전기사 외에 사무 인력이나 경영 인력들을 대폭 축소해 가야죠. 당장 그렇잖아요. 경영이라는 게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인력은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또 AI나 뭐 이런 게 한참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무 인력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 감차, 아까 말씀하신 빈차 막 돌아다니잖아요. 적정한 시간 재배분을 통해서라도 감차나 아니면 노후 차량 폐지 이렇게 시도 그렇지만은 그 기업들 자체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버스 준공제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버스 원가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직원들 채용이라든가 또 신규 직원 채용을 왜 했는지 또 그분이 왜 채용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관리 감독하게 돼 있고 그러는데도 사실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제보가 들어왔어요. 부정수급한 내용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도 부정수급. 이 부분도 또 버스에서 인정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의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필요할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버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적자폭이 앞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이거 2021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올해 4년 차 됐으니까 2020년까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번 논의했던 그래서 시에서 노선을 만들어주고 운송회사에서 운송을 하고 모자른 돈은 시 재정으로 지원 거의 퍼펙트한 시스템이라고까지 막 얘기를 했던 타 지역에서 막 벤처 근데 또 4년 지내고 보니까 또 이런 또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뭐 어려우니까 주저앉을 게 아니라 또 아이디어를 좀 모아봐야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번 시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충북 청주 FC하고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 이렇게 계속 올라서 문제 다 심각하게 수준까지 다다랐다. 예.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도 적당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사실 이거 우문현답이에요. 여기 질문 던졌던 거는 이미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예측했던 질문이고 저는 답도 이미 나와 있다고 봐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답은 나와 있는데 예.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 충북 청주 FC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가야 되죠. 처음에 5년 전, 2년 전에 했던 걸 지금 와서 확 뒤집는 거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는 증대되는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유류비와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다만 도의 분담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 시민도 충북 도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주시의 분담하는 비율의 절반 정도는 나도. 도가 분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저는 그 충북 청주 FC도 마찬가지고 버스 준공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하기에는 참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고진감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도전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고진감래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곳간이 넘쳐나서 나 풍족해. 필요한 거 얼마든지 얘기해. 내가 다 퍼줄게.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다 죽겠다는 사람들만 많던데 이럴 때일수록 주저앉을 게 아니라 지혜를 자꾸 이제 모아서 구성원들끼리 아주 가지큰 노력을 해보면 오늘 꼭 아니더라도 내일은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더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 함께 리얼톡 한번!